꼭 기억하세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가능하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개하면서 가장 자주 생기는 분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묻곤 해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만약 제가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 하나에 대답을 잘못하면 그 책임은 중개사한테 돌아옵니다. 주택뿐만 아니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가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할 가계약 문자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계약 입금 전, 계약금 일부라고 표현하죠. 계약금 일부 입금 전에 꼭 챙겨야 하는 한 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손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일단 가계약금 보내서 잡아둘게요 라고 하면서 송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요. 집주인이나 임대인분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이나 아침 일찍에 전화 오는 건 사실 좋은 전화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 사장님 죄송한데 그냥 취소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혹은 저희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하네요. 돈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아볼게요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임대인한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나요? 근데 이 계약금 포기도 계약금을 보낸 걸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지 정말 어렵죠. 근데 사실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낸 문자 내용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이걸 모르면 고객 신뢰도 무너지고 분쟁에 같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러니까 중개사가 보낸 문자 한 줄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계약을 일단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매매 3억짜리 혹은 전세 3억짜리 집이라면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인 3천만 원이고요. 현장에서는 200만 원 정도 혹은 300만 원 정도만 걸고 가계약금을 받습니다.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보증금은 5천만 원짜리인 거죠. 근데 권리금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법적으로는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문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계약금, 저는 근데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계약금 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금 일부 300만원 송금 완료라고 보내놨어요. 이럴 때는 증거금으로 볼 수 있어서 법적으로는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사실 제일 커요. 자, 두 번째. 자, 계약금 일부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의 포기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파기를 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날리는 거예요. 저희가 200에서 300 정도를 보냈지만 결국엔 3천만 원까지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본 계약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 시 해제 가능하고 임대인 마찬가지로 불이행 시 동일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보내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자예요. 임차인은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요. 임대인은 불이행할 경우에 동일 금액만 배상을 하면 됩니다. 자, 진짜 저 몇 글자 추가 안 했는데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건 주택이냐 상가냐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구가 없이 계약금을 입금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돌려받고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증거금으로서 이 경우에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안 주려고 하실 거고요. 임차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의 갭 차이를 중개사가 계속 이거 물어줘야 돼요. 자, 그 별 내용 없이 배액배상이랑
계약금 포기라는 문구를 넣어 놓으면 계약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을 보냈든 300을 보냈든 50을 보냈든 계약금 10%라는 거를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무서운 내용인 거죠. 그리고 가계약금만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만큼만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택이란 상가를 구분하지가 않아요. 가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문자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한 줄, 요 단 한 줄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중요하게 봐도 괜찮아요.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본 계약을 거부를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안 하겠다. 근데 배액배상은 해주기 싫다. 그럴 경우에 시간을 계속 하고 보내고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는데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동일 금액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저희가 계약금 아니고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런 거 없으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또 임대인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저희 중개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맞춰서 해줘야 돼요. 자, 중개사가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계약금 일부는 문자 합의 없이 절대 입금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고요. 문자에는 반드시 이 문자를 넣으셔야 돼요. 임차인은 가계약금 포기 시 해제 가능하고 임대인은 불이행 시 동일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계약금, 계약일, 잔금일, 중요 일정도 함께 기재를 해 주셔야지 완벽한 문자가 되겠죠. 이렇게만 챙겨주셔도 고객님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저희 중개사들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디테일이 중개 실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결국 중개는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계약만 생각하면 어떤 사고가 터지고 그 부분에서 계속 마음고생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수수료고 뭐고 그냥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뭐 진상 고객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챙겨줬을 때 문자 한 줄을 더 넣어줬을 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중개사는 확실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순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가능하고 임대인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이면 고객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고 동시에 중개사인 우리들의 브랜드까지 지켜줍니다. 자, 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문자 이거 하나는 반드시 우리 실무에서 확실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 평소에 쓰던 이 문구를 잘 적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 붙여넣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랑 연결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인 계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